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한 행동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가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영상,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유권자들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시도, 구시군,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 3자리 등 선거인의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선거일 투표소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선거인이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소 검색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내 투표소는 선거 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마스크와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인은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대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대화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안내요원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열이 없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안심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격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가격리자는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 후 번호표 순서대로 투표하는데요.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1인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와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근로자 중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2일과 3일과 선거일인 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나 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등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 홍보는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각종 영상,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0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청계천의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한강 노들섬에서 선거일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드론쇼를 펼쳤는데 300대의 드론을 활용해 1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모두 투표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롯데월드타워 외벽에서 송출합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우정청과 협업하여 우체국 택배 차량, 전기 차량 및 택배 포장 물품을 이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여 카페 음료 용기 홀더, 대형마트 카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개찰굴 멘트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또 부산의 관광명소인 광안대교, 삼락 생태공원 유채꽃밭, 해운대 해변열차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식당, 태권도장, 미용실. 지난해 국선에서 등장한 이색 투표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공공시설 대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이죠. 이렇듯 장소는 전혀 달랐지만 투표소 내부는 여전히 여느 선거 때와 비슷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기표대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표대는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걸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표대의 디테일,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나만의 공간, 기표대가 있습니다.
이 기표대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 기표대로 시작해서 철제 기표대의 무거움을 개선한 가벼움 알루미늄 기표대, 그리고 현재의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종이 기표대로 바뀌었죠. 이 종이 재질의 일회용 기표대는 부피가 큰 철제와 알루미늄 소재 기표대보다 관리도 편리하고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표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공장에서 인쇄물을 부착한 종이판을 제작하고요. 테두리와 다리를 연결한 후 접어서 각 투표소로 배송하면 투표소에서 펼친 후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거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있어 분명 사방이 막힌 형태였는데 현재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없이 왜 뒤가 뚫려 있는 걸까요?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개방형 기표대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엄숙한 투표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가림막이 없다면 내가 투표한 것을 누가 보는 거 아냐?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기표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표대 측면이 정면이 향하도록 배치, 일정 간격을 두어 떨어뜨리고 있고요. 가림막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러 사람이 투표하는 장소이니만큼 방역업체에 의한 사전 소독은 물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소독해 관리되고요. 모든 투표소 입구에는 체온계를 비치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도 되겠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시작되는 기표대. 다가오는 4월 7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도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거의 뒤태리였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